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독 사랑받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대부분이 사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물론 바디랭귀지, 옷차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 중요하죠. 예쁘고 막 멋있고 잘 차려입어도 입 여는 순간 완전 홀딱 깨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외모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데 말을 듣고 있으면 왠지 이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대화법이 필요하고요. 유독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하는 습관이 돼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려예요. 배려. 배려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제일 간단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조명기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대에 등장했어요. 나는 조명기사라고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셔야죠. 조명기사니까. 누가 모이면 이걸 가지고 우리의 관계에 모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모임에 나타났어요. 자, 어떻게 나 조명기사인데 스포트라이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내가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누구 왔구나. 누구보다 먼저 반겨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겠죠? 앉으라고 하고 반갑다고 하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하고 질문도 해주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는 방법, 내가 질문해주고.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아프다는 건 어떻게 됐어? 괜찮아? 애들은 어때? 부모님은 잘 지내셔? 자, 부모님 같이 살고 있는 친구한테 아니면 지인한테 부모님 안부를 제일 처음으로 묻지 않는 거는 참 배려심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내가 물어봤으니까 잘 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 배려예요. 질문해 놓고 이제 그냥 그야말로 인사로 물어봐 놓고 대답을 잘 안 듣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배려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무대에 누군가 있는데 객석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대사를 하고 있는데 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우를 바라봐야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심히 이제 어떤 대답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저 사람한테 비춰줘야 되는구나. 듣는 것까지 제대로 배려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해도 이제 대단히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고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대화 습관, 일단 배려하는 걸로 질문해주고 아는 척하고 질문하고 잘 들어주기, 이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의입니다. 예의. 친해도 친하지 않아도 예의를 지키는 말도 너무 중요하죠. 친하다는 이유로 흔히 이제 우리가 구박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난하느라고 빈정거리고 네가 뭘 이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거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있는 대화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걸 말해보면 첫 번째, 예의 있는 대화법의 첫 번째는 남이 말할 때 이제 함부로 끊지 않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배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가능한 끝까지 듣고 수정해주고. 근데 듣다 말고 그게 말이 되냐? 됐고 다음. 또는 그래서 얼마라는 건데 매출만 얘기해 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정말 예의 없는 어떤 직장 상사의 대표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돼. 그거 보고하려고 일주일을 준비한 거야 지금? 안 돼. 듣다 말고 중간에 이러는 거. 근데 꼭 이제 직장 상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직장 후배들이 선배한테 무심코 말을 끊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배가 얘기하고 있는데 선배님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단히 무례하고 예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의 없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가르치려고 드는 말투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제일 사람 마음을 멀게 만드는 말투입니다. 그야말로 정 딱 떨어지게 하는 말투. 늘 어떤 누구를 가르치려는 어떤 그런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원활하지 않아요. 관계가. 예를 들어서, 옷을 왜 그렇게 입니?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너무 올드하지 않아? 이렇게 입어야지. 왜 머리 그렇게 잘랐니? 발표할 때 왜 그렇게 말을 빨리 하니? 책을 읽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이제 재미있게 농담을 해도 그 말버릇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이제 크게 한번 당한다 언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말투, 대단히 예의 없는 말투입니다. 혹은 막 이제 누가 이제 후배가 회사 너무 다니기 싫어, 일하기 싫어,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회사를 안 다니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그게 할 소리냐, 지금 직장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일장연설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적질, 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끔 가르치려고 드는 말투, 대단히 예의에 벗어납니다. 자, 예의 없이 하는 말투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단정해서 얘기하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자기 자신은 정답을 알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는 경우 남한테 반감을 사기가 대단히 쉽죠.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제 직장 상사와의 어떤 불화를 얘기한다고 쳐요. 같이 그 상사를 욕하면서 단정해서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만만히 보여서 그런 거야. 이건 이렇게 막 단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셔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제안하거나 청유형 말투가 좋습니다. 만약 내가 네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거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이런 말투 상대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의를 지키는 말, 이게 바로 사랑받는 사람의 대화 습관의 바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세 번째는요, 진정성 있는 대화 습관입니다.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누굴 만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난 얼굴은 처음 봤는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기억도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 전화 통화한 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메일도 주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제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근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는 거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고요. 메일 하나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만났던 그 사람이, 강연 요청을, 저한테 이제 전화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하고, 그래 놓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행사가 취소됐는지, 가타부타 연락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우연히도 다른 어떤 그런 장소에서, 행사에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우리 한 적 있죠. 그때 선생님 시간이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서 제가 결국 못 모셨네요. 누나 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제 마음속에서는 그야말로 이분은 굉장히 진정성도 없고 이게 막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저렇게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마음속부터 이제 신뢰감은 일단 제로, 아웃이죠, 아웃. 일단 대화할 때 자기 입장이 난처하다고 그래서 거짓말 혹은 슬쩍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은 결국 길게 봤을 때 손해입니다. 진정성이 없거든요. 누가 이제 믿겠어요. 차라리 그분이 저한테 그때 이제 행사가 취소됐는데 제가 취소됐다고 이제 말씀을 그때 못 드린 거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힘이 대단히 큽니다. 친구한테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동창회에서 만나면 임기응변으로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진정성 제로죠. 자, 또 진정성의 두 번째 어떤 걸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이.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 바로 이제 진정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한 게 뭘까요? 자기 마음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분명하고 남의 눈치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정성에서 아주 중요해요.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입에 바른 칭찬인지 상대가 모를까요? 다 안다니까요. 이제 다 아는 어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영혼 없이 막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또 말이 정확하다는 것도 뭐예요?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 자기 마음에
정확한 말을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조차 진정성이죠. 그 사람이 없으면, 눈앞에 없으면 그 사람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결국 뒷담화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에 원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의 품격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화의 기본은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그야말로 이제 탁구 치듯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배려심, 예의, 진정성, 이제 삼박자를 갖추려고 노력하면 점점 더 사랑받는 그런 대화법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이수미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